유치원 선생이 그렇게 5,000통 이상 넘는 편지를 쓰고 마지막 서로 손 한 번 흔들지 못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그렇게 서글프게 이제 끝나고 이용도 선생은 그 애모는 사리로 맺혀서 푸른 돌로 굳으라고 그랬는데 여기 또 한 사람 누군가를 아주 단 하루만이라도 잊어보고 싶은데 잊지 못하는 시인이 또 있어요. 조병화 선생인데 이 양반은 그 약속 시간에 항상 5분 전에 나간다네. 뭐 내 책에서 본 거지. 그리고 그 상대가 안 오면은 정확히 10분 기다렸다가 그냥 그대로 일어서서 간대야. 정확하게. 그리고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밥을 먹으면 그렇게 살그머니 돈을 먼저 내고, 그리고 좀 가난한 그 문인 친구들 주머니에다는 자존심 안 상하게, 마음 안 상하게 살짝 이렇게 돈도 좀 많이 넣어주고 그랬다네. 인간적인 그런 뭐 시인치고 인간적이지 않은 사람 없겠지만 좀 인간적인 거지. 버리고 싶은 유산, 또 하루만에 의한 이런 대표적인 시집이 있는데, 그 버리고 싶은 유산은 제목은 버리고 싶은 유산이지만 나도 그 이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읽어봤는데 제목은 버리고 싶은 유산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버릴 수 없고 버리고 싶지 않은 유산이겠지. 그지? 한번 봐. 아주 좋아. 근데 그 하루만의 우연이라는 시를 내가 좋아해. 잊어버려야 한다. 진정 잊어버려야만 한다. 오고 가는 먼 길가에서 인사 없이 헤어진 지금은 그 누구던가 그 사람으로 잊어버려야 한다. 온 생명은 모두 흘러가는 데 있고 흘러가는 한 줄기 속에 나도 또 하나 작은 비둘기 가슴을 비벼대며 가야만 한다. 눈을 감으면 나와 가까운 어느 자리에 쌀이 꽃이마고 핀 잔디밭이 있어. 그 자리에 누워 마지막 하늘을 바라보는 내 그날이 온다. 그날이 있어 나는 살고 그날을 위하여 바쳐온 마지막 내 소리를 생각한다. 그날이 오면 잊어버려야 한다. 진정 잊어버려야만 한다. 오고 가는 길가에서 인사 없이 헤어진 시방은 그 누구던가 그 사람으로 잊어버려야만 한다. 그러니 어느 하루도 잊지 못하고 그렇게 달이면 날마다 그리우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그 무슨 쌀이꽃이 마구 핀 잔디밭에 그 마지막 하늘을 바라보는 날이 온다잖아. 그날 하루만이라도 사람이 뭐 죽으면 잊어질라나 모르지만 그날만이라도 잊어보고 싶은데 사실은 잊을 수 없는 거지 지금 그 누군가를. 그지? 그렇지. 그 오고 가는 길가에서 인사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누가 누군지 모르면서 그냥 쑥 지나가는 그런 것처럼 잊어졌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잊혀지지 않는 그 참 애절한 그 친구도 그런 사람 있나? 그럼 있지. 그 지금 이제 뭐 각시야 다 사랑해서 이렇게 살고 그런데 그 뭐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꿈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간 날에 다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결혼 전에 뭐 그런 뭐 짝사랑서부터 그게 시작해서 다 이어지다 이제 마지막에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그럼. 그러는 건데 그런 것이 없을 리가 있나? 나도 있어. 이제 그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또 추억이라는 시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느냐면 잊어버리자고 바닷기슭을 걸어보던 날이 하루 이틀 사흘, 여름 가고 가을 가고 조개 줍는 해녀의 물이 사라진 겨울 이 바다에 잊어버리자고 바닷기슭을 걸어가는 날이 하루 이틀 사흘. 그 잊어버리자고 바닷기슭을 걸어 매일 걷는 거야. 그렇지. 어제도 걷고 오늘도 걷고 내일도 또 걸을 것이고. 그런데 못 잊었어. 아니 걷는다고 잊어지나? 그렇게 그 막 잊고 싶어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걷는 거야.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 여름 가고 가을 가고 조개 줍는 해녀 물이 사라진 겨울 이 바다에 지금도 걷고 있는 거야. 잊어버리자고 바닷기슭을 걸어가는 날이 하루 이틀 사흘. 그런데 이 시를 그 장소가 어딘지 뭐 그 정확한 것은 내가 모르지만 어떤 책을 보니까 인천 바다였다고 그러대. 인천 월미도쯤에. 그것을 그 그리운 금강산을 작곡한 사람이 그 당시 나이가 그 조병화보다 8살인가 9살 정도 적더라고 보니까 그걸 받아 적었다네. 그러니까 무슨 뭐 일가 친척이라 그렇게 같이 그 바다를 걸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걷다가 그 중학생이었을 그 받아 적던 그리운 금강산 그 작곡가가 최 누구야? 그 아까까지도 알았었는데 지금 잃어버렸네.
그 잊어버리자고 바닥 기슭을 그냥 걸어보는 거지. 봄에서부터 여름, 가을, 겨울까지 계속해서. 아마 잊어버리지 못했을 거야. 그지?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잊어버려? 참. 바람 불어도 생각나. 바람이 불었던 날이면 바람이 불어도 생각날 거고. 내가 아까 그 뭐 꿈에서 6번을 부르고 어디 가다 보니까 전철역에 걔 이름이 돼 있다는 그게 있잖아. 예. 걔를 내 이제 중학교 졸업 맞고 내 1년 꿇었잖아. 음. 친구는 천안으로 고등학교를 갔고 1년 꿀 터내에 그 다른 동네로 모를 심으러 갔어요. 근데 그때 여자는 모를 아무리 잘 심어도 가령 내가 뭐 3포기 심을 때 30포기를 심어도 300원이야. 남자는 하나만 꽂아도 500원이야.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졸업했을 때니까 그게 얼마나 그 남녀 그 차별이 심한 거지, 그지? 예. 그 저녁에도 그 돈을 받을 때 아주 굉장히 잘 심던 아줌마가 있었어요. 우리도 같이 간 사람인데 내가 돈을 받을 때 표정을 봤어. 너무나 쓸쓸한 표정. 300원을 받으면서. 그리고 나는 500원 받았고. 근데 그날 그 못 심던 그 논 주인집 딸이야. 내가 아까 그 꿈꿨다는 애가. 그 이제 중학교는 원래 1년 후배인데 고등학교 내 꿇고 들어갔으니까 이제 동창이 된 거지. 고등학교에서는. 그런데 그날 모를 심는데 그 우리들은 그 중간에 밥을 먹는 그 실참이라고 그러잖아. 이런데 뭐 도시 사람들은 새참이라고 그러더만. 그 실참 시간에 엄마가 그 밥을 이고 오시는데 그 물주전자를 들고 따라왔더라고 걔가. 그런데 중학교 1년 후배니까 오다 가다도 봤겠지. 그리고 걔 오빠가 사실은 국민학교는 틀리는데 나랑 같은 해 졸업했어. 따지면 졸업은 그 동창이 학교는 틀리지만 중학교 선배지 또 걔가. 그런데 그 왔던 모습이 아주 지금도 그냥 이렇게 딱 사진을 놓고 보듯이 생생해. 그 보라색 체크무늬 치마에다가 그 연두색 원피스가 아니라 그 저기 브라우스 그걸 입었는데 아주 키도 조그맣고 얼굴도 조그마. 요새 뭐 CD 안에 들어간다는 그런 식이야. 얼마나 앙증맞게 이쁜지 그 걔를 보면서 내가 순간에 그 오드리 헵번을 생각했어 그때. 예? 나는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오드리 헵번 나온 로마의 휴일이거든. 근데 오드리 헵번이라고 생각했어. 너무나 귀여워서 깜찍해서. 걔는 내가 거기 앉아 있는 것도 몰라.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름 꽤나 알리고 다니고 그랬잖아 나도. 그런데도 걔는 워낙 어리더라고. 아주 그 몸매도 그냥 국민학교 한 6학년이나 될 정도 그렇게 작아 걔가. 근데 그렇게 깜찍이 이뻐. 그래서 그날 모를 신고 이제 집에 왔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시간은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동기 동창으로 만난 거예요 걔를. 그런데 걔 체육 시간이나 교련 시간에 그 내가 이제 그 우리 학교가 친구도 알다시피 이렇게 운동장에 교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한 단계 높이 이렇게 언덕에 위에 서 있잖아. 그렇지. 그 교실이.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운동장은 뭐 환히 보이고 또 남쪽, 동쪽, 북쪽은 다 소나무로 꽉 찼잖아. 그리고 서쪽은 이제 꼬치 해수욕장 보이고. 그 풍경만 보는 것도 좋은데 뒤에가 나와서 이제 그 손짓 발짓 하고 이제 그거는 몸짓 그걸 보는 게 그렇게 이제 행복한 거예요. 나 그렇지. 혼자. 그렇지. 예, 그 모심던 날 봤던 그 모습이 그래서 연애하자고 하면 죽어도 걔가 무조건 싫다고 할 것 같더라고. 왜냐면 지금이나 그때나 인상이 좋기런가 뭐 하나 뭐 키가 크기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싫다고 할 것 같아서 연애하자고는 못하고 동생 오빠 동생을 한번 하자고 얘기를 해볼까 하고 있는데 그냥 망설이고만 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걔가 저 앞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랑 같이 가던 애 중에 한 애가 걔를 동생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고 한 발짝 빠른 놈들이 있잖아. 근데 걔는 그 이제 중학교는 다른 데서 다니고 온 애야. 예. 근데 동생을 삼았대야. 그래서 참 어쨌든 허망하더만 그 순간이. 그런데 누구를 말이야 아무 말하지 않고 아주 진짜를 이렇게 좋아하면 그 하느님 은총을 한번 내려주더만. 예?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졸업 얼마 안 남겨놓고
광포 해수욕장에서 저녁에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약속해서 만난 게 아니고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뭐 꼭 파트너를 정해서가 아니라 걔가 이제 내 그 잠깐 동안 시간이지만 이렇게 이제 따지면 파트너처럼 된 거야. 잠깐 동안. 그런데 그때 내가 얼마나 저를 이뻐하고 그 체육 시간이나 결혼 시간에 이렇게 내려다보고 주는 걔는 뭐 꿈에도 모르는 거잖아. 근데 그때 걔랑 같이 이렇게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느냐면 내가 내 말이나 내가 어떤 쓰는 글로서는 표현이 안 돼. 다른 사람이 그때 나보고 한번 써먹으라고 꼭 써놓은 것처럼 그 소설책 제목을 써놓은 게 있어. 그때 내 기분이 어땠느냐고 한번 좀 물어봐 줘 봐봐. 기분이 어땠었나? 그 기분이 딱 열자요. 박계영이 쓴 소설책 제목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 그러니까 열자인데 그걸 11자로도 안 되고 9자로도 안 돼.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 그 10자로 딱 끝나. 그날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뭐 조금 있다 이제 헤어졌지 다들. 그런데 그 뒤로 다시 한번 만나려고 온다던가 뭔 얘기를 해본다 그런 시도를 안 했어. 왜냐면 너무나 그 시간이 그 순간이 그 모심을 때 봤던 그 이쁘던 애가 나랑 같이 이렇게 몇 시간 같이 있었다는 거 그게 너무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시간이 가고 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그러고서 흘러간 시간이 몇 년이 갔느냐면 37년 37년이 가고 38년째 요번에는 정식으로 그 약속이 돼서 서울에서 차 한 잔 마시기로 이제 약속을 했어.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면은 내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원래는 후배인데 고등학교는 같이 다녔어. 근데 항상 나를 아주 변함없이 좋아해주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형이라고 그러지 나한테. 근데 이제 걔가 이렇게 또 중간에 있고 해가지고 어떻게 약속이 됐어. 그래서 약속이 된 날 그 서울 그 전철역 어떤 전철역 앞에 약간 언덕진데 차를 대놓고 이제 내려다보고 있는데 걔가 저기서 올라와. 알아. 걔가 걔라는 거를. 그런데 그때는 그 가까이 오면서 보니까 그 푸른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 모심던 날 본 것보다 더 이뻐. 고생을 않고 잘 살고 그래서 그런지 너무나 젊은 거야 얼굴이. 그러면 시운이 넘어서 걔도 이제 60으로 가는 나이인데 몇 년 안 됐어 본지. 그냥 너무나 젊은 거야. 그냥 뭐 한 30대. 진심으로 난 그렇게 봤어. 그렇게 젊어 이쁘고. 그런데 걔가 와서 이제 내 차를 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99.9%가 아니고 100% 모르겠다는 게 누군지 이 얼굴로 봐서는 그렇게 누구라는 이름으로 알고 느낌으로 아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김포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셨는데 그 가고 오는 동안 나는 아주 특별한 그 옛날에 그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이 다시 한번 온 거야. 그 하느님이 또 은총을 2번을 주시더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서 너무 기분 좋아. 예, 그때 그날. 근데 걔는 전혀 아니지. 그런 그치. 느낌 아니고 오랜만에 고향 뭐 동창도 되고 오빠도 되는데 오랜만에 연결이 됐으니까 그냥 차 한 잔 마시러 나온 거야. 그렇지. 근데 내가 너무나 멋거리 없는 놈인 게 예, 그 차 안에서 그런 건 물어보지 않아야 그 더 멋있게 남는데 그걸 또 방정 떨고 또 물어봤어요. 옛날에 같이 잠깐 동안 그 바닷가에 있었던 거 잊어버렸어 그랬더니 안 잊어버렸다고 그러대. 그걸 뭐로 물어보느냐고.